혹한 속에서도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외침이 대한민국을 깨우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자유의 가치를 외치고 있는 이 순간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불나방처럼 권력에 붙었다가 뒤통수 치는 배신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꿋꿋하게 대통령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 혐의를 뒤집어 쓰면서도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영웅의 반열에 오르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점차 국내외 여건들이 윤석열 편으로 강력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듯이 세계 질서는 미국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가장 쉽게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헤게모니를 기반으로 50년간 강력한 소비 중심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 필요한 무기, 조선, 방산 분야에서 상당히 낙후되었습니다. 중국은 함정, 전투함, 잠수함 생산에서 압도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 국방비가 천조입니다. 바로 천조국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세계 패권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절대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제와 오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한겨울에 매서운 바람도 꺾지 못한 애국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년 전 이러한 집회에서 청년들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집회 참가자 중에서 청년층 비율이 약 30%를 넘을 정도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청년들의 연설은 용기와 결단의 표본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다. 탄핵 반대 외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려는 뜨거운 절규였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메시지는 잠든 친구들과 주변 이웃들을 깨우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오후부터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고 거리가 가득 찼습니다. 혹한의 영하 6도 추위 속에서도 밤새도록 대통령 관저를 지키면서 자유와 정의를 외친 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집회 도중에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넨 구독자분들께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 영상을 잘 보고 있다는 따뜻한 격려 말씀을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할지라도 그 힘들이 모이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됩니다. 한남동 광화문을 휘감았던 태극기 물결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도 거룩한 동지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급등하면서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12월 3일 4일 이틀간 실시했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또 돌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47%, 부산, 울산, 경남 44%, 서울, 경기 40% 등으로
11%에 그친 광주 전라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지 기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지지율이 40%가 근접하면서 반윤석열 성향에서 친윤 성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60, 70 세대는 여전히 강력한 지지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0대에서도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고 다만 40대에서는 여전히 26%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급등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함이 만들어내고 있는 역사들입니다. 그 역사는 이제부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부정선거 수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우방국 중에서 가장 먼저 통화하면서 강력한 동맹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핵심 정보기관 수장들의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인물들로 배치했습니다. FBI 국장에 캐시 파텔을 임명했고 현직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임기가 2027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파텔은 2020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또 국가정보국 DNI 국장에는 털시 게버드를 임명했고 CIA 국장에는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었던 렛클리프를 지명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미국 의사당 점거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마가 대원들에 대한 전원 사면을 약속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와 정보기관 수장 인선을 볼 때 2020년 대선 부정 의혹 수사가 임박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엄청난 희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초대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스틸이 사실상 내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은 한국 출신입니다. 일본에서 성장하고 미국 정치인입니다. 그녀는 트럼프 측근으로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고 2020년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 인정한 것을 거부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2024년 연방 하원의원의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현장 투표에서는 우세했고 우편 투표에서 역전당해서 낙선하고 난 뒤에 부정투표가 있었다고 미국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입니다. 미셸 스틸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 볼 때 트럼프가 부정선거 수사에 얼마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극우라는 낙인이 찍히는 현실과는 달리 트럼프는 핵심 측근 모두를 극우 성향 인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물들로 구성해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부정선거를 파헤쳐온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외침이 거대한 물결이 되고 그 물결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문 한남동에서 시작된 자유의 함성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곧 우리들에게 좋은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차현영님, 장수연님, 김강일님, 자유성린님, 박세환님, 전장수님, 안계용님, 최성숙님, 박영수님, 서대윤님, 참나무님, 임복순님, 덕자님, 가을이님, 그리고 라이브에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